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국내 주식도 바닥을 쳤고 해외 주식도 바닥을 쳤고 암호화폐도 전부 다 녹아내리듯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유일하게 가치가 오르고 있는 것은 NFT 쪽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생각하나요? NFT 가격이 안 떨어진 걸까요? 못 떨어진 걸까요? 재밌는 질문이죠. 이게 못 떨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떨어져야 되는데 못 떨어졌다. 그쵸. NFT가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자산이에요.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소위 손절이라는 걸 하죠. NFT는 그게 불가능하죠. 포켓몬 카드나 NBA 선수 그쵸. 카드처럼 서로 교환이 불가능한 거니까 그쵸. 조건 실건 내 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네. NFT도 되게 다양한 장르가 존재를 해요. 우리가 NFT라고 표현하는 완전히 극단의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뭐 이더리움이나 다양한 알트코인이 이제 대체가 가능한 토큰들이죠. 그러면 쭉 대체가 가능한 영역으로 간다라 보면 대체가 완전 불가능한 것들은 아트 작품들, 이런 것들은 각자 다 다르잖아요. 모나리자 작품이 뭐 오리지널이 한 점밖에 없는 것처럼. 네네. 그 다음에 조금 더 대체가 가능한 영역으로 좀 넘어오게 되면 크립토 펑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바타 성격의 PFP라고 요즘 표현을 되게 많이 프로파일 하죠. 픽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고화가 어느 정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특성값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일리언, 좀비, 사람, 그 내에서도 담배를 물고 있냐 안 물고 있냐, 선글라스 끼고 있냐 아니냐, 속성 값에 의해서 얘가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지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판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여기서 가치라는 건 희소성이죠. 희소성이죠. 그리고 희소성에 가치라는 것들을 부여를 하는 거고, 그 가치가 시장에서 발현이 되게 되면 그게 가격이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면 게임 아이템 같은 NFT들, 리니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게임들을 접해봤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세라는 거에 대한 감이 좀 있죠. 조금 더 간다라 그러면 아까 더 샌드박스의 랜드 같은 것들. 랜드는 같은 규격에 같은 모양, 다만 이제 지리적 특성이라는 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다 보니 이쪽에 있는 땅은 굉장히 호화스러운 땅 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외곽이어서 더 싸게 형성이 될 수 있겠으나 되게 좁게 봤었을 때 이 영역 내에서는 가격이 대동소이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훨씬 더 이 내에서는 대체가 가능한 여지가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완전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의 편차가 굉장히 크고요. 게임 아이템으로 보면 조금 더 좁아지고요. 랜드까지 오게 되면은 지금 한 3위더에서 한 5위더 요 정도 사이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 가격의 범위가 좀 좁아져요. 그다음 완전 극단까지 가게 되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빗썸에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과 코인원에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거의 똑같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거래가 쉽기 때문에 서로가 교환이 가능하니까. 그쵸. 그게 빗썸이든 코인원이든 같은 가치를 가져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비트라지 거래를 하면서 이 가격을 맞춰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까 다시 질문에 돌아와서 가격이 안 떨어진 걸까 못 떨어진 걸까 측면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NFT들이 거래 상대방, 이 특정하게 생긴 이 NFT를 살 사람을 찾아야만 판매가 되잖아요. 물물 교환으로 돌아가서 나는 쌀 한 가마니를 갖고 왔는데 얘는 닭 한 마리를 들고 왔네. 네. 우리가 바꿔 말어 하다가 됐어, 내 쌀은 내가 갖고 네 닭은 네가 가져라. 네. 이러고선 돌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NFT 시장에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랑 비슷하다. 굉장히 정확한 비유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저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네. 각각의 NFT가 어떤 가치가 매겨지는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나요? 이런 가치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이제 그 NFT 뒤에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되느냐 해서 커뮤니티의 속성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그 안에서 이 NFT에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가치 변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이렇게 물량이 안 나와. 그럼 웃돈 주고라도 살게 하면서 이제 가격 올라가는 거잖아요. BAYC 이런 것들도 이제 가장 싼 NFT 가격, 우리가 바닥 가격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바닥 가격이 이제 억 단위까지 갔어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 뭐 NFT NYC 이런 데서는 진짜 요트 파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실제 요트. 실제 요트 파티를. 와, 대박이다.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그런 수요자들은 많아지는데 이 사람들은 안 팔아. 그렇죠. 우리 강남에 집값이 왜 계속 오르냐라고 보면 강남에 대한 수요도 많지만 강남에 계신 분들께서 담합을 해서 가격을 안 낮추거든요. 또는 이제 부동산에 가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리스팅만 해놓고 실제로는 팔 생각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른 사람이 가격이 계속 높아지는 현상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그 커뮤니티가 얼마만큼 잘 응집자 잘 뭉치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엠바사더의 역할을 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이 가격 올라가거나 움직이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끼리 놀면서 부르는 게 가격인 이게 정말 실제로 가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가치 평가라는 부분과 감정 평가라는 거는 엄연히 다른 영역이에요. 그래서 NFT 뱅크에서는 이런 아트 작품에 대한 부분들은 가치 평가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쭉 NFT 스펙트럼에서 거기서 퀀티파이어블한, 그래서 수치로서 좀 파악 가능한 영역이 PFP라고 나타내는 요 영역부터예요. 오. 그런 다양한 이런 특성값들과 그다음에 과거 거래 자적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수요를 파악해내게 되는데, 어떻게 수요를 파악해요?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죠. 영화 추천 시스템 똑같이 작동해요. 이 특정 NFT가 이분한테 얼마만큼 어필링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과거에 장 박사님이 샀던 NFT의 종류와 지불했었던 그 비용에 대해서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투자하는 상품에 대한 패턴이 요한님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요한님이 최근에 열렸던 프리세일에서 이걸 구매를 했어. 그랬을 때 한 번쯤 추천해 볼 만하거든요. 결국엔 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갖고 있는지를 직접적으로는 알 수 없으나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유출을 할 수 있게 돼요. 실물 경제에서 사용하던 투자 패턴을 그대로 가져오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의 땅이다. 그러면 지역적인 특성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아주 바보 같은 질문 한번 해보자면, 요한님,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요? 강북에 있는 아파트가 비싸요? 강남에 있는 아파트. 봐봐요. 이게 사람들이 대답을 할 때 이게 뭐 평수도 얘기 안 했고 네. 구체적인 얘기 안 했지만 그냥 강남 얘기를 일단 해요. 그렇죠? 결국에 우리 집은 NFT예요. 왜 NFT냐? 이 세상에 우리 집은 하나밖에 없어. 이 동네에서도 딱 한 지점에 있고 그 다음에 층도 2층에 있는 아파트 딱 하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가격을 생각보다 사람들 잘 알아요. 어떻게 유출하느냐? 아, 우리 동네에 최근 한 2주, 한 달 사이에 매물이 얼마만큼 팔렸나? 같은 평수냐?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출을 해내요. 되게 비슷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전문가들이 가상 세상으로 넘어오면 돈을 잘 버나요? 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호흡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비유하는 거는 11대 11로 하는 축구와 5대5로 하는 풋살이 똑같이 축구공을 가지고 골을 넣는 원리는 같으나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고 또 호흡이 다르고 다 이 룰이 미묘하게 좀 다르잖아요. 풋살을 잘하는 사람이 이 풀코트 축구에 간다라고 했을 때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도 저보다는 축구를 잘할 것 그죠, 같아요. 기본 기능 그쵸. 있는 거죠. 기본 그쵸. 기능 갖춰져 있는 거죠. 실제로 이쪽 메타버스 상에서 땅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런 요소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로 실적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 사람들은 투기적인 목적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 투기적인 목표로 내가 이걸 산다라는 것은 그 다음을 고려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이거를 그 다음 사람이 사줄 여지가 얼마만큼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사는 것도 똑같은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고 뭘 올릴 게 아닌 이상 이 땅이 사람들이 그만큼 군침을 나중에 돌릴만 할까? 메타버스에 땅을 사는 사람들도 그런 관점에서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방금 투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NFT는 결국 투기다. 정말 실물 가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이게 정말 의미 있는 투자냐 투기냐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 솔직한 심정에 있어서는 투기적인 수요도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아티스트들이 실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서 처음엔 투기에서 시작했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기존에는 현금화될 수 없었던 또는 이제 가치를 발현할 수 없었던 모종의 이런 이상학적인 이런 다양한 컨텐츠들과 생각들이 이제는 제값을 받고 좀 팔릴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마켓이 열린 것도 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가장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소셜파이라고 네. 미래에는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내가 어떤 친구들하고 어울리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어떻게 보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그런 실제 세상을 시뮬레이션 하다가 약간 그 단계에 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결국 내가 누구이고 나는 이 그룹에서 어울리고 이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걸 똑같이 좋아해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일종의 클럽들이 온라인상에서는 그걸 NFT로 이렇게 증명하면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세상이 제가 이야기하기에는 소셜파이라고 불리는 세상인 것 같은데 요것도 어떻게 보면 NFT 쪽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사실 NFT라는 굉장히 큰 테마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나왔던 주요한 테마 지금도 계속 온고잉이죠. DAO라는 게 또 있죠. 근데 NFT랑 DAO는 애초에 조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NFT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서 모이는 매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립토펑크, 왜 도대체 크립토펑크가 환장할까? 그만큼 오랫동안 이 판에 있었었고 그만큼 나는 고인물이다 라는 것들을 그만큼 잘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이었고 실제 크립토펑크 갖고 있거나 BAYS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굉장히 연대감도 깊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커뮤니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역이었고 그런 게 결국에는 가버넌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합의를 해야 되는 그런 도구가 필요했고 그런 것들을 결국엔 DAO라고 말하는, 그렇게 진화한 DAO가 돈을 모아서 야 우리가 새로운 아트 작품도 많이 사보자 해서 모은 돈 갖다 아트 작품을 사기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에 그 자금을 쓰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소셜파이랑 좀 개를 같이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이쪽 판은 항상 파이낸스가 붙어요. 그래서 뭐 게임파이, 소셜파이, 그래서 이런 게임조차도 어떻게 보면 파이낸스와 결합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소셜 액티비티라는 것도 파이낸스랑 결합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쪽 영역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어떻게 보면 그 파이를 조금 더 쉽게 표현하자면 인센티브제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게임 파이가 뭐라고 생각했을 때 게임을 통해서 인센티브가 생기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셜 파이라고 했을 때는 소셜라이징을 통해서 뭔가의 인센티브가 제공이 돼서 거기서 더 참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고. 일단 디지털 공간으로 우리의 삶의 공간이 많이 바뀔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 같아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내가 누구인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의 수단들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까지는 누구나 복붙할 수 있고 글도 옮겨갈 수 있고 온라인 공간에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죠. 그런데 NFT를 통해서 내가 진짜 누구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걸 좋아한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러한 토큰들이 커뮤니티 회원권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고, 내가 창작한 작품에 대해서 이것을 NFT로 발행하게 되면 그게 정말로 나의 어떤 소유권을 보여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또 직접 사갈 수 있는 그러한 거래가 이루어져서, 저는 어떻게 보면 창작을 하는 사람이나 크리에이터, 지식을 갖고 있거나 무형의 자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NFT를 이용한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 또는 수익원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는 디지털 공간 혹은 가상 공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좀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말씀하신 대로 복제도 있고 일관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런 NFT를 통해서 이 디지털 공간 안에 공통적이고 또 지속적인 현실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이제 사람들끼리 자기들만의 규칙을 만들어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사회를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NFT고, 여기서 유기적인 어떤 경제도 만들어지고 사람들 간의 가치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NFT가 어떤 사유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NFT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그냥 다르게 생각해보자면 디지털 공간의 확장으로 인해서 소유하고 즐기고 공유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NFT가 우리 삶 속에 가져오게 되는 변화가 뭘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죠. 뭐 지금 NFT가 뭔가 일시적인 현상이냐 혹은 거품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아니다. 가치관이 지금 이거를 통해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앞으로 디지털 현실이 더 확장되고 더 커진다라고 봤을 때 NFT는 우리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어떤 흐름은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NFT라는 거는 저는 그냥 도구,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요. NFT라는 게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되게 무한할 거라고 생각하고 상상력만이 그걸 제한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도가 한동안 또 있을 거고요. 어떤 금융 자산으로서의 측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작의 수단으로서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정말 가봐야 아는 일들인 것 같고,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 큐브님들께서는 또 이 방송 보면서 모르는 거 투성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이 NFT에 대해서, 이쪽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어떻게 더 알 수 있어요? 물론 우리 채널을 보면 되겠지만 저 딱 그 말씀 드리려고 했어요. 그냥 장 박사님 NFT 영상들을 복습하시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의 정보는 보통 어디서 얻나요? 어떤 커뮤니티와 어떤 사이트에서 좀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VC분들께서 VC에서 사실 무언가를 투자를 한 후에 벤처 캐피털에서? 벤처 캐피털에서 뭔가를 투자한 후에 항상 왜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글을 항상 올리세요. 근데 그거를 또 읽으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시드에서 나온 위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이쪽 언어들이 많이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실제 이 판에서 같이 많이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트위터나 디스코드에서 되게 많은 분들과 같이 얘기 나누고 소통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너무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 많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샌드박스의 이요한님, 그리고 NFT뱅크의 김민수, 다니엘 김님 같이 여기 내내내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모두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